연방수사국이 지난 2일 LA 인근 샌 버나디노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자생적 테러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국민을 위협하는 테러 조직을 반드시 격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펠팍타운 시장과 행정관이 한인 커뮤니티를 상대로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미 레스토랑 협회가 소금 경고 의무화 규정과 관련해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말연시 한국으로 보내는 택배 상품에 대한 세관 검색이 대폭 엄격해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수사국이 지난 2일 LA 인근 샌 버나디노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자생적 테러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또 제3의 인물이 존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FBI는 총기 난사 용의자 사예드 파룩과 부인 타지크 말리크의 행적과 증거물, 주변 인물 조사, 해외 테러 단체와의 온라인 교신 증거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3의 인물이 존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관들은 특히 파룩의 옛 거주지 근처에 이웃집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집에 살고 있는 남성은 파룩과 친구 사이인 엘리크 마르케스라는 인물로 파룩 부부가 범행에 사용한 공격형 자동소총과 권총, 실탄 수천여 발을 구입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파룩 부부가 샌 버나디노시 외곽에 2층짜리 자택을 마련하고 자동소총 2정과 권총 2정, 실탄 수천여 발을 구입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언론들은 샌 버나디노 카운티에서 환경보건 전문가로 근무한 파룩의 연봉은 49,000달러라며 파룩의 자택과 총기 구입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IS의 테러 위협에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총기 난사 사건까지 보다 못한 오바마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IS 등 국민을 위협하는 테러 조직을 반드시 격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IS 격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샌 버나디노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들 집에서 발견된 대량의 총기와 폭탄을 보면 선량한 국민들을 살해하려는 분명한 테러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테러 위협은 현실이라고 강조하면서 IS를 비롯해 국민을 위협하는 어떠한 조직도 격퇴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테러와의 전쟁을 현명하게 치를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지상군을 투입하고 오랜 세월 전쟁을 치르는 것은 오히려 IS가 원하는 방식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신 동맹국들과의 연합 공습과 특수부대를 활용한 해당 국가 군대 지원 형태로 IS와의 전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IS의 자금 경로를 파괴시켜 조직력을 무기력하게 만들겠다고 덧붙이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와 국민의 신뢰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낸 미국의 일간지 회사에 수차례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언론사를 협박하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뉴욕 총영사관 측은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일 더 네이션지의 팀 쇼락 기자는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탄압한다라는 기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실은 바 있습니다. 이후 팀 쇼락 기자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뉴욕 총영사관 측이 자사의 편집장에게 전화와 이메일을 보내는 등 여러 차례 항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과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은 없었다면서 그저 막연하게 한국이 지난 40년간 굉장한 발전을 이뤘다는 말만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쇼락 기자는 지난 2일자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자였던 아버지의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새누리당의 권위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쇼락 기자는 이번 뉴욕 총영사관의 항의가 언론사를 겁주려는 조잡한 시도였던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는 해외에서 한국 정부 관련 기사가 나면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언론사와 접촉하는 통상적인 절차였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팍은 전체 주민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한인들입니다. 타운 측은 한인들의 목소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데 펠팍타운의 시장과 행정관이 한인 커뮤니티를 상대로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팰리세이즈 팍 제임스 로턴도 시장과 데이빗 로렌조 행정관이 한인 커뮤니티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펠팍 한인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한인 주민들은 가칭 마이타운 펠팍 MTPP를 구성하고 펠팍 시장과 행정관이 한인사회를 상대로 권력 행사를 하고 있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MTPP는 타운 정부에서 최근 킹스파의 24시간 영업에 제동을 건 문제를 한인사회 길들이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MTPP는 기존의 리더십 마이클 폴라타 펠팍 민주당 위원장을 밀어내는 파워게임을 벌이는 시장과 행정관이 한인들에게 양쪽 눈치를 보지 말고 자신들에게 줄을 서라는 무언의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렌조 행정관에 대해 스스로 실력자임을 한인사회에 과시하고 있다면서 직설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MTPP는 조직 출범을 위한 발기인 구성을 하고 있으며 펠팍 현 시장과 행정관의 직권 남용 사례 등을 모으기 위한 이메일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MTPP의 주장에 대해 로톤도 시장과 로렌조 행정관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로톤도 시장은 나에게 있어 한인 커뮤니티는 늘 든든한 동반자라며 어떤 권력 과시나 길들이기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지난 1일부터 뉴욕시는 하루 섭취량을 초과하는 소금이 들어있는 음식에 식당이 의무적으로 경고 표시를 하는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전미 레스토랑 협회가 이 규정의 범위와 적용이 상당히 자의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미 레스토랑 협회는 소금 경고 의무화 조치가 식당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고 시의회의 입법 권한을 침범했다며 3일 뉴욕시 위생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시 전역 15개 이상의 체인점을 갖춘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2,300mg 이상의 나트륨이 함유된 메뉴에는 경고 그림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나트륨 2,300mg은 영양학자들이 권고하는 하루 섭취량의 상한선으로 소금 1티스푼에 해당합니다. 전미 레스토랑 협회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도입하려다가 실패한 소다 음료 크기 제한을 예로 들며 소다 음료 규제처럼 이 규칙은 범위와 적용이 완전히 자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이에 대해 위생국은 이번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반박하면서 대응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렌트 한정 아파트 등 서민 아파트 리스트를 웹사이트로 볼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털 웹사이트가 개설되면 온라인을 통해 입주를 신청할 수 있고 지원자 현황과 웨이팅 리스트 서비스도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벤 켈로스 의원이 뉴욕시 서민 아파트 리스트를 웹사이트로 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켈로스 의원은 정부 보조를 받고 있는 서민 아파트 건물주가 반드시 해당 건물을 시 주택보존개발국을 통해 등록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아파트 한 가구당 한 달에 최대 $2,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는 정부 보조를 받는 서민 아파트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처벌 규정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택보존개발국은 기존 서민 아파트까지 옵션을 추가한 새로운 포털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입주를 원하는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웹사이트에서는 웨이팅 리스트와 지원자 현황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한편 현재 신규 서민 아파트 입주는 NYC 하우징 커넥트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간 수명 100세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통상 65세쯤이면 은퇴 시기로 여겨졌지만 수명이 길어지면서 요즘엔 65세 은퇴로는 노후 준비에 턱도 없다는데요. 실제로 65세가 넘어서도 일을 하고 있다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2014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퀸즈의 65세부터 74세 노인 16만 2,148명 가운데 22.4%가 고용 상태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75세 이상의 경우는 13만 8,737명 중 4.6%가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주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에서는 지난해 65세에서 74세 노인 1,512명 가운데 24.9%가 고용 상태로 추정됐습니다. 75세 이상은 1,005명 중 9.3%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은퇴 시기로 여겨지는 65세가 지나도 75세 전까지 약 4명 중 1명은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밖에 포트리의 경우는 65세에서 74세 3,638명 중 30.5%, 레오니아는 40.4%가 고용 상태로 추정됐습니다. 75세 이상 인구 중에서도 13.4%가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하기를 원하는데도 일자리가 없는 노인 인구 비율도 상당했습니다. 퀸즈의 경우 65세에서 74세 가운데 7.6%가 고용시장에 나와 있지만 실직 상태인 것으로 추정됐고 펠팍은 9.8%, 리치필드는 35.8%에 달했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한국으로 선물 보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 택배 상품에 대한 세관 검색이 대폭 엄격해졌습니다. 실제 물품 가격을 허위로 기입했다가 적발되면 상당한 액수의 벌금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한국행정자치부와 관세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기관들은 불법 수입물품 반입을 선별하고 차단하기 위해 상시 협업 검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물품 가격을 거짓으로 기입했다 적발되는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한국으로 물품을 보낼 때는 품목별 규정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고 서류 작성 때 품명과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입하면 상당한 액수의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취인이 벌금을 지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배송비를 포함해 $200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두 관세 면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의류의 경우에는 $200 이하더라도 관세 13%,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고 신발 및 화장품은 관세 8%,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연합건설이 퀸즈 브롱스 빌딩 어소시에이션이 수여하는 올해 건설 시공상을 수상했습니다. 연합건설은 기초공사를 전문으로 한 20년간의 경험으로 건설업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퀸즈 브롱스 빌딩 어소시에이션은 지난 5일 더글라선 매너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09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42,000스퀘어피트 규모의 2층 건물을 시공한 연합건설의 황혁근 대표와 이규면 건축 설계사에게 올해의 건설상을 수여했습니다. 연합건설의 황혁근 대표는 고객의 요구를 세심하게 듣고 이를 프로젝트 기초 설계에서 마무리 단계까지 반영하고 있다며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사업을 이어왔는데 이번 상을 타게 돼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연합건설은 지난 20년간 건설 분야에서 중장비를 운영하며 기초공사를 전문으로 성장해왔고 오랜 경험과 신뢰로 건설업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연말이면 울려 퍼지는 사랑의 종소리, 구세군 자선 냄비가 타운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시민들은 바쁜 와중에도 따뜻한 마음을 담아 사랑을 전하며 한인사회 모두에게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겨울과 함께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한 빨간 자선 냄비.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구세군의 종소리가 거리 가득 울려 퍼집니다. 구세군 나성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김스전기를 비롯한 LA 한인타운 5곳에 구세군 냄비를 설치했습니다. 35년째 이렇게 매년 자선 냄비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인분들은 그 도네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분들은 동전 하나를 넣더라도 이렇게 아주 즐겁게 하시는데 한 분들은 그 도네이션 하시면서도 많이 못 넣어서 미안하다고 오히려 이렇게 죄송스러워하고 그러고는 지나치시기 때문에 좀 우리가 그 기부 문화에 대해서 많고 적으면 상관없이 좀 많이 동참하시면 가득 찰수록 따뜻해지는 구세군 냄비. 바쁜 일상 속의 시민들은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발걸음을 멈춰 사랑을 전합니다. 마음이 쉐어링 마음이 좀 없어가지고 항상 제가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이렇게 구세군 냄비를 보면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요. 가던 길을 되돌려 구세군 냄비에 온정을 담기도 합니다. 이번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종소리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소리 같아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자선 냄비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총 3만 7천 달러. 모여진 기부금은 저소득층의 렌트비나 유틸리티 등의 생활비로 쓰이거나 홈리스들의 지원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구세군 자선 냄비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까지 LA 한인타운 5곳에서 계속됩니다. 한편 구세군 나선교회는 오는 21일 모여진 기부금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연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나눔의 온정이 퍼져 더 큰 기쁨과 보람으로 돌아오는 기부. 소외된 계층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종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길 기대해 봅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날씨를 전하는 기상캐스터의 의상, 때로는 날씨보다도 더 큰 화제가 되곤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전국의 기상캐스터 50여 명이 똑같은 원피스를 입고 방송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매일매일의 날씨를 전달해주는 기상캐스터. 중요한 정보긴 하지만 때론 일기예보보다 입고 나온 의상이 더 많은 관심을 받기도 합니다. 몸에 딱 달라붙는 미니스커트부터 가슴골을 드러낸 원피스, 민소매에 주렁주렁 걸친 액세서리까지. 자기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옷이라지만 너무 튀는 패션은 시선을 분산시킨다는 논란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기상캐스터들 사이에 별다른 특색도 없는 2만 원대 원피스 한 벌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Because it is very chilly. 32 in KC, 30 in Maxine, 30 in Paris, 31 in Robinson. 벌써 전국의 기상캐스터 50여 명이 색깔만 다를 뿐 똑같은 원피스를 입고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I have the blue one that I'm currently wearing and I have a pink one that is on the way. 이 원피스를 최초로 구매한 기상캐스터가 SNS에 상품평을 남긴 뒤 전국의 기상캐스터들이 너도나도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원피스 열풍의 이면에는 나름의 속사정이 있습니다. Finding the right thing to wear in our profession is sometimes hard. You're trying to please so many people. There's so many rules. 보수적인 방송사의 경우 기상캐스터들의 복장 규정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원피스 길이가 적당해야 하고 레이스나 화려한 무늬가 있어서도 안 되며 노출이 심해서도 안 됩니다. 게다가 소규모 지역방송국 기상캐스터들은 자비로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When we found this dress that was pretty cheap but seemed to please everyone, we all just kind of jumped on board. It was too easy. 결국 복장 규정에 딱 맞으면서도 단돈 26,000원이면 살 수 있는 원피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기상캐스터들의 유니폼처럼 된 겁니다. 기상캐스터의 원피스란 별칭을 얻게 된 화제의 원피스는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불티나게 팔리면서 의류업계는 광고비 한 푼 들이지 않고 대박을 맞았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 전역 9개 주에서 52명에 달하는 이콜라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멕시칸 프랜차이즈 식당 치폴레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콜라이 식중독 감염 환자는 현재 뉴욕주에서는 1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워싱턴주 27명, 오리건주에서 13명이 감염 증상을 보이고 있고 캘리포니아에서 3명, 오하이오에서 3명, 미네소타 2명, 일리노이, 메릴랜드, 펜실베니아에서 각각 1명의 감염자가 보고됐습니다.
3주가 지난 뉴욕 일원 재외선거인 유권자 등록이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5시 기준 유권자 등록을 마친 한인들은 총 7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등록이 54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관 방문 101명, 순회 등록 7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외교통상부가 추산한 예상 유권자 11만 5천여 명의 0.66%에 불과합니다.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1991년생 영주권자와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은 국외 여행 시 국외 여행 허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부모와 거주하는 자 혹은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자 등은 37세까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여행 허가 신고는 만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으며 올해는 1991년생이 해당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병무청으로부터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이 한국어에 능통한 보좌관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에 한인이라는 제한은 없지만 한국어를 능통하게 쓰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합니다. 보좌관직은 아벨라 의원의 의정 업무를 돕고 커뮤니티 행사 등에 참석하며 커뮤니티 지도자들과의 유대 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프로젝트를 담당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지만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지만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